진행 8편입니다. 테슬라 직원들의 질의와 일론의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제출된 질문이 아닌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질의응답입니다. 혁신적인 사이버캡의 제조 방식과 기가 캐스팅, 옵티머스 생산에 대한 가이던스, 일론의 5단계 프로세스, 기업의 존재 이유와 이익에 대한 일론의 관점, 주식 투자 조언, 로봇과 일자리, 전기 초음속, 수직 이착륙 제트기, 하이퍼루프에 대한 일론의 생각 등 총 13건의 질문들에 대한 일론의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응답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이 육성으로 인해 거의 들리지 않아 일론의 답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의 답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우리도 로켓 주조를 합니다. 우린 생산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당연히 사이버캡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이버캡의 제조 라인을 보게 된다면 일반적인 차량 제조 라인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마치 정말 고속의 소비자 가전제품 라인 같아 보일 겁니다. 사이버캡 제조 라인은 너무 빠르게 이동하기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5초 미만의 차량 한 대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상상할 수 있나요? 엄청납니다. 캐스팅 역시 빠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용융 금속을 넣고 정말 빨리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우리는 더 큰 캐스팅 머신 주조 장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이죠.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래요. 5만 톤. 이 정도면 한 개의 캐스팅 머신으로 한 번에 5개 혹은 그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조 부문을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융 금속이 쉽고 우리는 주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 가능합니다. 소규모 주조에서는 이미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개의 매치박스 카 모형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캐스팅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크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거대한 주조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캐스팅 머신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 물리적 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기술의 한계를 밀어붙여 봅시다. 주조 과정은 용융 금속을 틀에 빠르게 넣고 아주 빨리 식혀야 한다는 걸 일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프레스는 고압 다이캐스팅을 통해 알루미늄을 빠르게 주조하는데 이 속도가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더 큰 주조 기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며 5만 톤이라는 숫자를 캐주얼하게 제시했습니다. Why not? Let's go with or something 등의 표현은 진지한 계획보다는 일론의 즉흥적인 아이디어 제시에 가깝습니다. 현재 기가프레스는 모델 Y용 6,000톤과 사이버트럭용 9,000톤이 최대 규모입니다. 5만 톤은 5배 이상의 큰 수치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캐주얼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기계를 쓰면 한 번에 5개의 부품을 동시에 주조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현재 기가프레스는 한 번에 하나의 대형 부품, 예를 들어 모델 Y의 경우 각각 전후면 언더바디 등을 만듭니다. 모델 Y 프론트와 리어 언더바디 모두 6,000톤 기가프레스로 단일 주조합니다. 사이버트럭의 경우 리어 언더바디는 9,000톤 기가프레스로 단일 주조합니다. 프론트 언더바디는 6,500톤 기가프레스로 주조합니다. 모델 Y의 프레임 주조와 공유합니다. 이 기계들은 이미 세계 최대 수준으로 무게만 410배에서 430톤에 달하고 집채만한 크기입니다. 5만 톤은 9,000톤의 5배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조기계 압력, 톤수라고 하는 것은 틀을 닫고 금속을 주입할 때 필요한 힘을 뜻하는데 5만 톤은 현재 기술로는 상상하기가 힘든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9,000톤 기가프레스는 80kg의 용융 알루미늄을 8-90초 안에 주조할 수 있습니다. 5만 톤은 훨씬 더 큰 부품이나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공정의 복잡도와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따라서 5만 톤은 실제 계획이라기보다는 생산 규모를 극단적으로 키우는 상상을 표현한 말투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9,000톤 기계를 기가 텍사스에 설치한 게 23년이고 24년 5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단일 주조를 포기하고 3개의 조각 공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5만 톤 같은 초대형 기계는 현재 공식 발표나 증거는 없습니다. 모델 Y의 리어 언더바디는 원래 70개의 부품을 조립했는데 기가프레스로 단일 부품으로 줄였습니다.
조립 공정 감소로 인한 생산 시간의 단축, 부품 수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차체 강성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조는 금속을 녹여서 형태를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고, 다이캐스팅은 다이캐스팅의 다이는 금형 금속 틀을 의미하고 캐스팅은 주조를 뜻합니다. 합쳐서 금형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캐스팅은 금속을 녹여 고압으로 금속 틀, 다이에 주입해서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주조 공정을 뜻합니다. 주로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같은 비철 금속을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이 용융 금속을 고압으로 금속 틀 다이에 빠르게 주입합니다. 금속이 틀 안에서 굳으면 꺼내 완성된 부품을 얻습니다. 정밀도가 높아 복잡한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속도 빠르고 반복 작업이 가능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추가 가공이 적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진 블록, 차체 부품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장난감 등에도 사용됩니다. 테슬라의 기가프레스는 초대형 다이캐스팅 기계로 모델 Y의 프런트, 리어, 언더바디 등 차량의 대형 부품을 단일 주조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질의응답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직원의 질문입니다. 일론, 저는 지난 8년간 테슬라에서 근무했습니다. 나의 커리어의 가장 짜릿한 8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합니다. 나는 주말마다 정말 멋진 사이버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는 2명의 어린 딸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옵티머스를 가족으로 추가하게 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일론의 답변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올해 희망하건대 약 5,000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1만 대, 어쩌면 1만 2천 대의 옵티머스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부품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입니다. 1만 대의 절반인 5,000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면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5,000대는 로마 군대의 한 개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로봇의 전체 군집이 있다니 약간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25년에는 최소한 한 개의 로봇 군대, 즉 5,000대를 제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아마도 10개의 로봇 군대, 즉 5만 대를 제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내년에 26년도에 아마도 5만 대 테슬라의 통제된 환경 밖에서 사용될 준비가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아마도 26년 중반 전후 혹은 하반기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26년 하반기에 이용 가능할 것이며 테슬라 직원들에게 처음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인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버그가 있겠지만 정말 멋질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것 봐라고 말하길 원할 겁니다. 올해 5,000개의 목표는 테슬라가 2025년 실제로 완성해서 배치할 수 있는 옵티머스 로봇의 수가 호프풀리라는 단어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숫자로 5,000개를 예상한 겁니다. 실제로 로봇을 조립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시행착오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부품을 1만 개에서 1만 2천 개가량 준비하더라도 최종 생산은 5,000개로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일론이 5,000개의 옵티머스 로봇을 로먼 리전 크기에 비유하며 로봇 군집의 규모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로먼 리전은 로마 군집 또는 로마 군대를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의 군사 조직 단위로 약 3,000명에서 6,000명의 병사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한 리전은 약 5,000명 정도로 여겨지며 보병, 기병, 지원부대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통제된 환경 밖에서는 테슬라의 직접적인 관리나 감독이 없는 외부 환경에서 옵티머스가 사용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에서 옵티머스가 집안일을 돕는 경우, 다른 회사나 공장에서 작업 보조로 쓰이는 경우, 공공장소나 테슬라와 무관한 개인 및 단체가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테슬라가 로봇의 작동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없고 날씨, 사람, 예상치 못한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조건에 노출됩니다. 일론은 26년 중반에서 후반쯤이면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이나 내부 시설을 넘어 외부 고객이나 일반 환경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준비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옵티머스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테슬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안정화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혁신적인 사이버캡의 제조 방식과 5만 톤 기가캐스팅의 의미, 25년, 26년
각각 5,000대, 5만 대 옵티머스 생산에 대한 가이던스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은 일론의 5단계 프로세스, 기업의 존재 이유와 이익에 대한 일론의 관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